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섹션 02의 고급 분석 기법 1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0강, 10강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끊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13장은 역시 섹션 02에 해당하는 고급 분석 기법 다시 2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고요. 역시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특히 빅데이터 모델링 이 과목이 좀 내용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예. 그래서 역시 챕터는 그대로 분석 기법 적용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고급 분석 기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 12장 마지막에 우리가 비정령 데이터 분석 중에서 첫 번째 텍스트 마이닝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비정령 데이터 분석 중에서 두 번째로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오피니언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바라보면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오피니언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은 우리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이나 정보, 예를 들면 게시글 등을 우리가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처리 기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피니언 마이닝은 오늘날 지금 현재 그죠? 여론 분석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는 빅데이터 처리 기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셜미디어 및 웹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등에서 여론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게시판이나 뭐 거기에 댓글이나 대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유용한 정보로 우리가 재가공을 하는 기술을 우리는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피니언 마이닝은 오피니언 마이닝 또는 감정 분석, 이모셔널 애널리시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그러한 네티즌들 있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댓글 등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 또는 중립으로 이제 분류를 하여 객관적 및 보다 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왜 긍정적이며 왜 부정적인지 그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알겠죠? 예. 이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은 주관성 분석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어진 텍스트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객관적인지 혹은 주관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것으로 이제 이를 우리가 바탕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감정이나 태도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극성 분석 단계라는 게 있어요. 뭐 여기에는 물론 제가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텍스트가 만일 주관적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분류하는 단계가 바로 극성 분석 단계예요. 그리고 그 극성의 정보 분석 단계가 이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련의 텍스트에 대한 긍정 정도나 그리고 부정 정도를 측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피니언 마이닝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모여서 긍정, 부정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 및 시각화를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오피니언 마이닝의 분석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 상품이나 그죠?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의 시장을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고 향후를 어떻게 대중의 관심과 여론이 변화가 되는지 향후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반응 또는 입소문을 진단 및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아울러 이러한 공공 분야에서는 이제 뭡니까? 우리 민원 서비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적인 분야에서. 그죠? 그래서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산 및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우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선호도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오피니언 마이닝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문서의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주제에 관해서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글로써 우리가 나타낸 감정 표현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오피니언 마이닝을 우리는 감정 분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오피니언 마이닝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론이나 정보 등을 수집을 하고 분석한 다음에 정보를 도출하고 그리고 그러한 특정 서비스나 소비자의 의견을 긍정적이냐 부정적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 말고 이제 웹마이닝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웹마이닝은 웹에 있는 자원, 즉 리소스가 되겠죠. 웹 자원으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 그래서
웹 마이닝의 유형은 웹 구조 마이닝, 그리고 웹 내용 마이닝, 그리고 웹 사용 마이닝으로 이렇게 구조, 내용, 사용, 그죠? 이러한 마이닝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웹 마이닝은 인터넷상에서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 방법으로, 그죠?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뭡니까? 웹 마이닝은 컨텐츠 마이닝, 즉 뭐예요? 웹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구조, 그리고 사용 또는 활용,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세분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웹 내용 마이닝은 뒤에 한번 보죠. 그래서 웹 구조 마이닝이라는 것은 웹사이트와 웹페이지에 말 그대로 구조적 요약 정보를 얻기 위한 기법이고, 웹 내용 마이닝은 실제 웹사이트의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웹 사용 마이닝은 웹 사용자의 패턴을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뭡니까? 웹 내용 마이닝 같은 경우는 웹 데이터의 속성이 반정형이나 혹은 비정형이고 링크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말하면 별도의 분석 기법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웹 내용 마이닝, 웹 컨텐츠 마이닝이라고도 하는 것은 뭐 패턴을 발견한다든지 패턴을 분석하는, 그리고 개인화 유형으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 활용, 사용 마이닝은 뭡니까? 주로 우리가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뭡니까? 주로 검색이나 정보 필터링을 위한 방법으로 뭐 지능형 검색이라든지 정보 필터링 그리고 뭐 웹 질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웹 구조 마이닝은 그러한 사이트의 구조적인 요약 정보를 추출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참조를 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웹마이닝 같은 경우는 먼저 웹블로그나 뭐 이런 웹자원에 들어가서 뭡니까? 다 파싱을 해서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쭉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러한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바꾸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웹마이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 연결망 분석, SNA,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자, 사회 연결망이 뭐죠? 우리가 사회학에서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네트워크 상태로 파악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회 연결망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도 기출이 잘 되는데, 사회 연결망 분석은 사회 연결망 데이터, 그죠? 를 활용해서 사회 연결망과 사회의 구조 등으로
등을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네트워크는 우리가 노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노드 그리고 엣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그죠? 그래서 노드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 자체를 노드라고 일컫고요. 엣지는 개체 간의 릴레이션, 즉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회 연결망이 가지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각각 연결되어 있는 개체, 노드의 특성보다는 그 개체의 특성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 릴레이션 특성에 주목하는 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가 서로 간의 관계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 연결망 분석 절차를 보면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을 당연히 하겠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요즘엔 또 인스타그램 뭐 많죠. 그죠? 그런 것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개개인의 이메일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웹 크롤러 기법을 통해 수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수집.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죠. 데이터가 수집이 됐으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이나 파이썬 등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넷마인더 그리고 노드 엑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회 연결망 전용 특화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분석을 마친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R이나 파이썬 그리고 넷마인더, 노드 엑셀 이러한 프로그램에 전부 다 라이브러리로 내장 시각화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향과 필요한 정보에 따라 최종 시각화를 하면 아하 어떠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자 이런 SNA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에서 분석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회 연결망 분석의 주요 속성에는 응집력이라는 거, 코이션, 그죠? 그리고 구조적 등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에퀴밸런스, 그죠? 그리고 명성, 프로미넌스, 그리고 범위, 레인지, 그리고 중개,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이 5개가 주요 속성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 코이션은 당연히 뭐겠어요? 개체들 간의
얼마나 응집력 있게 연결이 되었냐 이 뜻이에요. 연결된 정도. 그리고 구조적 등위성, equivalency는 뭡니까? 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지위와 그 역할이 동일한 개체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한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지위와 그 역할이 동일한 개체들의 관계. 아시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구조적 등위성,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구조적인 지위와 그 역할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개체들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며, 명성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책임을 갖는 개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명성, 그죠? 그리고 범위는 개체의 네트워크 규모를 나타내겠죠. 당연히 범위니까. 그리고 중계라는 거는 당연히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해 주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SNA의 주요 분석 속성들입니다. 응집력, 구조적 등위성, 명성, 범위, 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연결망에서 분석 측정 지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심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센트럴러티라고 하죠. 이 중심성이라는 거, 중심성이라는 것은 한 개체, 노드, 행위자라고 보죠. 그죠? 가 전체 연결망, 네트워크에서 중심, 가운데를 의미를 하죠. 그죠? 가운데에 위치하는 정도를 우리는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SNA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측정 지표로 연결 중심성, 즉 디그리 센트럴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노드가 얼마나 많은 노드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 바로 연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점에 얼마나 많은 다른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연결 중심성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마당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도 얻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권력이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군집 중심성이라는 거는 각 노드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각 노드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근접인 것 같은데요. 근접 중심성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알아볼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 점이 다른 점과 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연결망 내의 각 점에서 다른 점으로 경로 거리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군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표가. 근접 중심성은 성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쵸? 연결망 내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요 정보와 권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뭐 비서실장, 그죠? 경호 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 근접 중심성이 높겠죠. 그리고 권력도 따라오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군집 중심성이 잘못된 말인 것 같네요. 근접 중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매개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Betweenist centra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연결망 내에서 한 점이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한 점이 담당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높을수록 당연히 중재자로서의 다른 행위자들이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겠죠. 중재자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영향력이 커지겠죠. 맞나요? 예. 그게 바로 매개 중심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세 중심성, 다른 말로 아이겐 벡터 중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인의 영향력을 합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위세 중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세 중심성, 자신의 연결 정도 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인의 영향력을 합하여서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위세 중심성 또는 아이겐 벡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는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밀도, 집중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들 수가 있고요. 또 사회 연결망 분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완전 연결망 분석, 컴플리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과 자아 중심 연결, 즉 개인을 중심에 위치해 두고 그 개인과 다른 사람들 간의 연결을 표현한 연결망이 이제 바로 자아 중심 연결망이라고 하고, 완전 연결망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경계가 분명한 자료, 경계선이 뚜렷한 학교의 학급이나 기업의 조직처럼 조사 대상 집단 간의 경계가 명확한 자료를 이용한 주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연결망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완전 연결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뭐 여기에 제가 넣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은 지금껏 시험에는 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여기 있는 거 말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래서 근접 중심성으로 바꿨습니다. 근접 중심성, 클로즈 니스 센트럴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CC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 설명은 다 드렸죠. 그죠? 예. 그리고 위세 중심성, 아이겐 팩터 중심성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위세 중심성. 자, 이거는 연결 중심성 같은 경우는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된 정도를 나타낸 지수라면 위세 중심성 이놈은 특정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심성을 가중치에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세 중심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된 다른 노드가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들이랑 많이 연결되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 중심성, 군집, 근접, 위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위세 중심성, 아이겐 팩터 중심성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노드의 중심성, 제가 중심성 설명드렸죠. 그죠? 중심성 지수뿐만 아니라 특정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의 중심성 지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거 연결 중심성이라든지 매개 중심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모든 이 중심성 값들은 연결 중심성 지수는 0에서 1 사이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매개 중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위세 중심성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오피니언 마이닝, 웹 마이닝, 그리고 사회 연결망 분석의 주요 속성과 개념과 주요 속성과 분석 측정 지표 4가지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